안녕하세요. 주식망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뉴스를 해석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흔히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두 개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차트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에 비해 싸냐 비싸냐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나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는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중에 내세우려는 뉴스거리, 호재나 이런 어떤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료나 모멘텀을 찾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주식 투자 저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가장 쉽게 그리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뉴스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뉴스가 과연 얼마짜리 뉴스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그런 걸 갖는 게 사실은 정말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 뉴스가 좀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점진적이고 조금 더 길게 주가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인 것과, 두 번째는 다급히 사고 빨리 먹고 나와야 하는 두 개로 그냥 구분을 해요. 편하게.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에 제가 매매했던 게 이제 신대양제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환경 이슈로 폐지를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플라스틱도 더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하지 않겠다. 근데 이런 뉴스가 2017년도 하반기에 나왔는데 바로 반영되진 않고 있다가 2018년도 상반기부터 막 제주주들이 엄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제주주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애들은 아니었는데 찾아보니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또 수익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본격적으로 이번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8월 말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8월 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의 가장 큰 사보험사 중 하나의 보험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이런 뉴스가 8월 말에 이렇게 뻥 하고 나왔고요. 뉴스 후에 주가가 바로 바닥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월 4일 공시를 보면 연기금의 지분율이 6%에서 7%로 1%나 제 미국 사보험사의 리스트업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중요했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람이라면 사실 바로 매수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지금 적어도 30-40% 정도의 수익률은 거두었겠죠. 본격적으로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의 보험의 어떤 특징, 미국 시장의 의약품 유통구조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이런 뉴스가 이번으로 단순히 끝난다기보다는 저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내년에 혹시 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좀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한 15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의료 보호 시스템은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의료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의료는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은 그냥 자유방임주의 시장 논리예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보험, 정부에서 하는 보험의 가입자가 30% 정도. 나머지 한 50% 정도는 사보험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보험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 시스템과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에서 1위 규모예요. 역시 이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아셔야 하는 게 미국에는 이미 예전부터 너무 의료 어떤 제약과 관련된 신약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제약사가 많이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고 그러한 부분을 배척하거나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 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두 개로 나눠져요. 화학의약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태블릿 알약 있죠. 이게 그냥 화학 합성물로 만든 의약품이고요.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를 이용한 것이고요. 바이오의약품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1세대 바이오의약품이 인슐린, 성장 호르몬, 또는 백신 이런 게 바이오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의약품을 처음에 신약을 개발한 이후에 일정 특허 기간 이후에는 그거를 복제한 약을 더 싼 가격에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을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알약에 대한 복제약은 제네릭이라고 부르고 바이오 의약품, 인슐린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불러요. 합성 의약품, 화학물은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데 이런 생물 성분에서 유래한 부분들은 똑같이 복사를 할 수는 없어서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줄이고요. 미국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셀트리온처럼 어떤 복제약을 만들어내는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제약사들이 로비를 많이 해서 미국의 국회의원한테 뭔가 선거 자금도 많이 대고 이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신약을 새로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할 때 유럽에서 성공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런 만큼 주가적인 어떤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주가적으로는 잘 된다고 하면 퍼포먼스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은 큰 시장이지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렵다. 이 부분이 또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의 특징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이 잘 팔리려면 두 군데한테 잘 보이면 된대요. 하나는 PBM사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보험사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의 의약품은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것과 병원이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은 PBM에서 작성한 리스트에 올라야 우선적으로 그 약을 약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으로 팔리는 약은 일반적으로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리스트에 올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등록한 보험사를 보고 그 보험사에서 올려진 우선순위의 약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고 처방을 한다는 거죠. 또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을 잘 팔려면 이렇게 PBM사나 보험사 두 개한테 잘 보이면 되는데 셀트리온의 경우가 지금까지 어땠냐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는 정맥주사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살 수가 없고요. 의사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역으로 보험사에 얼마큼 잘 보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현재 미국 정부에서 하는 공보험은 50% 정도 리스트에 등재가 되었고요. 사보험은 40% 정도 회사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등재라는 40%라는 비율이 그냥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보험사가 200개가 넘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한 5개 정도가 7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서 상위 5개 업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위 5개 업체의 보험사가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우선순위에 올려줘야
의사들이 그거를 처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상위 5개 보험사에 올랐던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8월 말에 터진 뉴스가 미국의 가장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우선순위 약제 리스트에 레벨업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뉴스를 잘 해석했던 사람이라면 분위기가 되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의 시장에 진출한 지 2, 3년이 훨씬 지났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됐거든요. 바이오시밀러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돼야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숫자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제가 공부한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만큼만 일단 축소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아셨으니까 다시 뉴스로 돌아가 볼게요. 셀트리온 뉴스 다시 보자면 8월 말에 미국의 사보험사 중에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우선순위 리스트에 등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게 오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났을 때는 느낌이 좀 확 오더라고요. 아하, 이제 처방이 좀 늘 수 있겠구나. 10월부터니까 당장 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내년 정도에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셀트리온이라는 주가는 사실은 시밀러 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숫자, 즉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망을 살짝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길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아직도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더 남아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출시되는 신약도 뭐 내년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아직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바이오 중에서 어떤 회사를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가 원래 셀트리온 같이 시밀러 업체들이 먼저 붐을 일으키다가 한미약품 같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또 뻥 하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는 중소형 제약사가 이제 뻥뻥하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했던 게 임상 실패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고요. 이제는 이렇게 뭔가 거품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톤 다운되지만 보수적이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업체에 대한 관점이 조금 재부각될 수 있는 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한 턴 돌았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다 죽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은 내년에도 물론 바이오가 잘 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했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애들 셀트리온이나 뭐 아니면 삼성바이오나 아니면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톡신 업체들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바꿔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좀 더 관심도 있어서 내년에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팔로우업 되는지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